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카라의 주인공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혈기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일행이 유학 임무에 갔다가 상인류 다키유타를 남매를 되찾지만 탄지로의 난입으로 제니치가 사망하고 레이코를 납치당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라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했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료나 능력 시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와 미치리는 귀할대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대장자의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탄지로는 온천에서 마음을 다잡고 탄지로와 싸웠을 때의 반점의 감각을 다시금 떠올렸죠. 왜 그때 제이치를 죽였으면서 충분히 그곳에 있던 모두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러섰는지, 왜 자꾸 자신에게서 반점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천역을 마치고 나온 탄지로는 미치리에게서 이 마을에는 귀할 때 제대로 내려오는 비밀 수련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왕 온 김에 수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장장이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봤죠. 그때 한 대장장이가 탄지로를 유심히 보더니 따라오라고 했고, 앞선 하주 무이치로에게는 이 장치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당신을 보아하니 해외의 가문 아이인 것 같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밀 수련장에는 최초의 해외흡 검사, 요리실 본따 등 꼭두각시 인형이 있었고, 탄지로는 그 꼭두각시 인형의 해외흡 동작을 보자 탄지로가 떠올라 분노의 감정이 터져 나오며 그대로의 해외흡을 시연해 꼭두각시 인형을 갈겨이 베어버렸죠. 그 모습의 대장장이는 아니, 검술 연습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느냐고, 당신 때문에 대대로 내려온 인형이 박살나버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탄지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 꼭두각시 안에는 어떤 일륜도가 들어있었고, 그 오래된 일륜도는 아무래도 요리치가 살아생전에 쓰던 일륜도로 보였죠. 그날 밤 탄지로는 여전히 네즈코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미치리가 깨악한 소리가 들려왔고, 곧바로 그 방문을 열어 제끼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곳에는 상현사의 표식이 있는 혈기가 들어와 있었고, 그 혈기의 머리는 반쯤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미치리는 자려는데 옆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 있길래 벌레인 줄 알고 내리쳤는데 벌레가 아니었다며 울상을 지었고, 한탱구는 기척을 숨기고 들어왔는데 곧바로 그런 강한 펀치를 날리다니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며 칭찬했죠. 그때 다른 방에 있던 또 한 명의 검사 하주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와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들은 그저 어떻게 여기까지 혈기가 온 거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이 잘린 한탱구가 분열해 다른 혈기가 되었고, 그 혈기 중 하나가 거대한 파초손으로 무이치로를 향해 휘둘렀죠. 그의 탄지로가 위험하다며 무이치로 대신 그 공격을 몸으로 막았고, 탄지로는 엄청난 바람에 휘말려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상인사의 혈기라면 꽤나 강력한 존재, 분명 미치리와 무이치로 둘이서 상대하기엔 벅찰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황급하게 다시 그곳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가던 길에 수많은 대장장이들의 시체를 보게 되었고, 근처에서 비용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뛰어갔죠. 거기에 가보니 아까 비밀 수련장에 자신을 데려가줬던 그 대장장이가 있었고, 그 앞에는 상현우 교코가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교코에게 당장 그만두라며 뛰어가 해외업으로 공격을 했는데 교코의 단단한 피부에 그 칼이 부딪히자 그대로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아무래도 지금껏 수많은 상대들과 싸웠던 일륜더라 수리를 했어야 했는데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또다시 꼭두각시와 싸우는 바람에 내구도가 다 떨어져 버렸던 거였습니다. 교코는 그 모습을 비웃으며 네 녀석들의 목을 하나로 묶어 기상천외한 작품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다가갔고, 탄지로는 그저 분노에만 정신이 팔려 자신의 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에 후회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 대장장이가 일륜도 하나를 탄지로에게 던져줬고, 아까 그 꼭두각시에서 나온 일륜도를 지금까지 갈아놔 새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곧바로 그 일륜도를 들고 해외업을 시연했고, 반점행이까지 끌어모으면서도 마음은 냉정하게 오로지 이 싸움을 위해 집중했죠. 교코는 사뭇 달라진 탄지로의 분위기에 흠칫 놀랐지만 그래봤자 주도 아닌 꼬맹이일 뿐 내 단단한 몸에는 상처 하나 내지 못한다 라고 자만했습니다. 그 순간 탄지로가 정광석화처럼 튀어나가 거대한 참격으로 교코의 목을 날려버렸고, 교코는 그저 허무하게 당해버렸다는 것에 현실을 부정하며 몸이 소멸해갔죠. 탄지로는 그 뒤 곧바로 미치리와 무이치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그곳에서는 미치리와 무이치로가 힘겹게 한탱구의 분신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대로 해외업을 시전해 미츠리의 등 쪽을 노리던 한탱구의 분신을 베어버렸고, 무이치로와 미츠리는 달라진 탄지로의 분위기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어색해했죠. 탄지로는 미츠리에게 이 혈기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고, 미츠리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버벅거리면서 버퍼링이 걸리자 무이치로가 간결하게 아무리 목을 베어도 계속 분열하지만 그 숫자는 분명 한계가 있는 듯하고 아무래도 어딘가에 본체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내가 이 혈기를 맡고 있을 테니 두 분은 나눠져서 혈기의 본체를 찾으라고 했죠. 미츠리는 어떻게 너 혼자 이 혈기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탄지로가 곧바로 해외업으로 한탱구의 분신들을 베어내버리자 이미 탄지로는 자신들의 실력을 뛰어넘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무이치로와 미츠리는 넓게 퍼져 한탱구의 본체를 찾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한탱구는 갑자기 수준이 다른 검사가 되어 나타난 탄지로에 놀라며 분신들을 하나로 모아 조약코텐으로 만들어 상대했죠. 하지만 그 조약코텐조차 탄지로를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태, 몇 번이고 탄지로의 칼 아래 베어버렸고 한탱구는 점점 힘이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이치로는 기가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곳을 발견했고 그 끝에서 한탱구의 본체를 맞닥뜨리게 되었죠. 한탱구는 저 이마에 흉터가 있는 녀석만 아니었더라도 자신 진리가 전혀 없을 텐데 라며 그제서야 빤스런을 시전했지만 무이치로의 가차없는 안개호흡에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며 이제 어느 정도 관점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았는데, 그때 탄지로의 옆으로 갑자기 어떤 기묘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고 그 고양이의 등에는 어떤 편지가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 편지는 아무래도 탄지로가 쓴 듯 했는데 혼자서 어떤 곳으로 오라고 했고 그곳으로 오면 네이코를 돌려주겠다며, 하지만 다른 기할대원들을 끌고 올 경우엔 곧바로 네이코를 주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야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곧바로 편지에 쓰여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은 어떤 커다란 병원 같은 건물, 고양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보니 어떤 부적이 붙어 있었고 그 부적을 떼니 어떤 비밀문 하나가 드러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탄지로는 여러 군데에서 혈기의 냄새가 났기에 탄지로 말고도 다른 혈기가 매혹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경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탄지로 앞에 나타난 것은 처음 본 여자 혈기와 남자 혈기였습니다. 그중 여자 혈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타마요라고 합니다. 아빠인 탄지로 씨와 많이 닮으셨군요 라고 했고, 탄지로는 네이코는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죠. 타마요는 네이코라면 안전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탄지로는 믿을 수 없으니 당장 네이코를 내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타마요는 부드럽고도 어쩐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으로 따라오시라고 했고, 그쪽에 가보니 네이코는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다가 탄지로를 반기며 안겼죠. 네이코는 옆에 있는 타마요에게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탄지로는 살짝 안심을 하며 탄지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탄지로 씨가 당신에게 남겨준 편지가 있으니 먼저 이것을 읽어보라고 했죠. 탄지로는 일단 불신하며 그 편지를 집었고 장편으로 쓰여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탄지로가 한참 기할대 검사로 활약하고 있던 시절, 탄지로는 어려운 임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반점을 발휘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힘으로 혈기들을 전부 쓸어버리게 되었지만 반점의 부작용을 알고 있던 당시의 우야키 당주는 탄지로에게 당신은 하루빨리 무잔을 퇴치하지 않으면 반점의 부작용으로 죽고 말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때부터 자신의 짧게 남은 수명 동안 최대한 무잔을 찾아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사사치 뒤로 다녔는데 그때 인간을 치료해주고 있던 타마요를 만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혈기가 어째서 인간을 죽이지 않고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타마요 역시 반점을 발현한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요리치? 라는 말을 했고 탄지로는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죠. 그의 타마요는 예전 요리치가 무잔을 베어버렸을 때 함께 있던 혈기로 무잔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유일한 혈기라고 밝힌 후 자신 또한 무잔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타마요와 손을 잡고 어떻게든 무잔을 퇴치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시간만 지나갈 뿐 무잔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 타마요는 요리치의 유전자를 받은 가마도 가문은 계승되는 힘, 반점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 선조의 힘과 기억 역시 계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마도 가문은 예전부터 알 수 없는 꿈을 꾼 적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선조들의 기억, 무장을 퇴치하기 위한 의지였던 거였죠. 그 정도까지 알아냈을 적에 이미 탄지로의 몸 상태는 최전성기를 지나가 버렸다는 걸 알았고 지금의 힘으로는 절대 무장을 이길 수 없다는 타마요의 의견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타마요가 당신과 내가 했던 이 연구를 당신의 아이에게 계승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무장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별 수 없이 마지막 도박을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또한 무장의 본거지를 찾기 위한 방법도 중요했는데 아무리 힘과 의지를 개선시켜봤자
무장이 사는 곳을 모른다면 영원토록 이 비극은 계속될 터 탄지로는 자신이 혈기가 되어 무장이 사는 곳을 알아내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타마요라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혈기가 된 탄지로에게 투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타마요는 그렇게 하자고 난 그 약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계승할 아이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탄지로는 귀살대에서 잠적 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낳아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매번 반복되는 사륙의 전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며 인간으로서의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타마에게 그 약이 준비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고 있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춰준 후 집을 떠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타마요가 미리 구해놓은 무자의 피로 혈기가 되었고 혈기의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 그리고 다시 전투를 위해 몸을 풀었습니다. 타마요가 구해놓은 무자의 피는 옅어서 탄지로는 혈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충분하다고 예전 전성기 시절 때의 몸으로 돌아간 것 같으니 이 정도로도 무자는 해치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타마요가 큰일 났다고 당신의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 붙여놓은 감시망에 무자의 기기가 감지되었다고 아무래도 카마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무잔이 습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곧장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이미 집안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 탄지로는 절규하며 무장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죠. 그런데 희미하게 아직 숨이 붙어있는 네이코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대로 놔두면 네이코는 필시 죽게 되는 상황.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피를 네이코에 넣어 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던 탄지로는 멀리서 탄지로가 뛰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탄지로는 탄지로가 혈기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게 탄지로가 했던 짓이라고 오해를 했죠. 탄지로는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만큼 무장을 꼭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분노와 증오의 힘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탄지로에게 적이 되어 탄지로를 강하게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탄지로는 탄지로를 날려버린 후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의 원수인 무잔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오히려 귀살대원들을 죽여야 된다는 판단을 했죠. 자신이 공을 세워야만 무장이 자신을 종행하게 될 테고 그래야 자연스레 무장이 숨어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미 귀살대 현역에서 벗어난 은퇴한 검사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을 베어 죽일 때마다 꼭 내가 무장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사죄를 했죠. 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탄지로에게서 반점을 끌어내기 위해 손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젊은 검사 제니씨까지 죽이고 말았던 탄지로 이 모든 게 무장을 죽이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유곽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전부 읽고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직접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드디어 탄지로의 사연이 밝혀지게 되며 최종 후면을 향한 전개로 나아가게 되었네요. 요리치가 탄지로의 조상이라는 설정을 넣어보니 오히려 반점과 회의업을 탄지로가 쓰는 게 맥락이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원작에서는 솔직히 탄지로와 요리치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